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구권의 혼술 11월 18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민주당 국회의원이죠. 가방위원장, 가방위를 좀 이상하게 끌고 가는 최민희 의원, 돌출 발언이 많은 인물인데, 최민희 의원이 그제 토요일 장애 집회를 하면서 했던 말이 하루 종일 화제입니다. 비명계 움직이면은 죽여버리겠다. 섬뜩한 말을 했죠. 그제 장애 집회를 하던 도중에 좌파 유튜버들과 적석에서 현장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판결 결과에 대해서 이재명 1심에서 징역형 받은 것, 그 판결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궤변을 합니다.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핵심은 민주당의 분열이냐 아니냐가 핵심이다. 판결은 중요하지 않다. 판결은 징역형 나와도 우리가 전부 다 강장해서 으쌰으쌰 하면은 다 이겨나갈 수 있어.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강화문에서 이제 좌파 유튜버들과 한 인터뷰에서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열이냐 아니냐가 핵심인데 뭐 판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일부 언론이 민주당의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한다. 언론이 이제 그렇게 보도를 한다. 민주당의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비명계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최민희가 하는 말이,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는다.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잡을 수 있을지, 우리 세력이 잡을 수 있을지 하는 사람은 꿈 깨라. 이게 뭐냐면은 이 비명계가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우리 세력이 이 당권을 잡을 수 있을지 하는 사람들은 꿈을 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명계에게 꿈 깨라. 우리에게 죽는다. 이 이야기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탄압을 당할 때마다 준동하던 세력은 뿌리를 뽑고 말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 누구를 겨냥한 것일까요? 이게 뿌리를 뽑을 대상, 그리고 우리 세력, 그러니까 비명계가 잡을 수 있을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꿈을 깨라. 나에게 죽는다. 이야기죠. 그리고 민주당의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는다. 지금 비명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면 최민희가 누구를 겨냥해서 하는 말인지를 알 수가 있죠. 자, 비명계, 지금 삼김 삼총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김 삼총. 삼김은 그 김경수, 그리고 김동연, 김두관, 이렇게 삼김이라고 하고, 비명계들이 이제 하나의 이 그룹으로 해서 부르는 이름이죠. 삼총은 국무총리를 지낸 정세균, 김부겸, 이낙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김 삼총. 이 비명계를 대표하는 지금 그룹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초일회 해서 저번에 이재명에게 비명 행사를 당했던 그룹. 자, 그런데 이 그룹의 공통점이 뭐냐? 비명계이면서 문재인 계열입니다. 문재인 계열. 김경수는 친노 친문의 적자 이렇게 불리는 인물이죠. 김동연은 지금 경기도지사인데 전해철을 비롯해서 친문 쪽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직업을 잃은 친문 쪽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죠. 김두관도 친노 친문 계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 국무총리를 지낸 정세균, 김부겸, 이낙연은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지냈기 때문에 문재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초일회 이 모임에 참여한 전직 의원들도 그 친문 쪽입니다. 윤영찬을 비롯해서 그때 이 비명 행사를 당한 그 청와대 출신들, 문재인 청와대 출신들도 있죠. 자, 그렇다면은 결국은 최민희가 이야기한 나에게 죽는다.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는다. 이건 친문 쪽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문재인을 겨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문재인을 겨냥한 것 아닌가. 자, 정황들이 있는데, 하나는, 오늘 이 뉴데일리가 조금 전에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이재명 선고 입장문 내라. 친명의 분노, 문재인으로 향했다. 자, 분노를 막 표출하고 있습니다. 친명 쪽에서, 최민희 같은 친명 쪽에서 문재인에게 왜 그럴까요? 자,
친명계 한 의원이 뉴델리와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당 초선 친명계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있고 사흘이 지났는데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무런 메시지도 안 내는 것은 야당의 어른이 보여줄 모습이 아니다. 왜 우리 두둔하는 메시지 안 내느냐. 야권 단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여러 창구를 통해 문재인에게 좀 응원하는, 이재명 응원하는 메시지를 좀 내달라 이렇게 타진하고 있다. 엎드려 절받기라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지 뭐 어떤 또 강장의 힘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니까 친문도 아직 있으니까 지금 이 친명 입장에서는 완전히 바람 앞에 등불인 상황이죠. 그리고 민주당 자체도 지난 대선을 통해서 받은 선거보조금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되는데 왜 전직 대통령, 민주당 전직 대통령은 가만히 있느냐 이런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그때 문다해 뭐 교통사고, 음주사고 이랬을 때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또 최근에는 SNS 활동을 다시 시작을 했죠. 바로 선거가 나오기 전날 14일 이 수능시험 당일 페이스북에 수험생 격려하는 글을 올렸고 그 전날에는 이 자신이 했던 부산 국제심포지엄 축사 전문도 올렸고 6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축하 메시지를 내고 하는데 왜 문재인이 이재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느냐. 그리고 이것은 그동안 이재명이 문재인에게 보였던 호의를 베푼 것을 무시하는 거냐. 이게 뭐냐 하면은 민주당이 그때 문재인 뇌물 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7인의 멤버 그 김영진을 위원장으로 해서 이재명의 핵심 사건 신복을 위원장으로 해서 전 정권 탄압 대책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평산마을에 가서 문재인과 쭉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무슨 뭐 대책회의를 하듯이 그리고 또 문재인 가인 수사한다고 대검도 항의 방문하고 이렇게 해줬죠. 이재명이 그렇게 만들어줬죠. 그런데 이재명이 징역 1년을 받았는데 왜 문재인은 아무 말도 없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한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김남국 전 의원, 김남국은 7인의 멤버죠. 이재명의 신복이었습니다. 자, 김남국이 SNS에 글을 올려서 뭐라고 했냐면은 제목이 문재인 대통령님 신선 노름 책장사 그만하고 촛불의 선봉에 서서 국민의 방패가 되십시오. 왜 이재명이 어려운데 그 신선 노름만 하고 있느냐 평산 책방에서 그 이야기죠. 부적절하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정말 눈치 없고 생각 없는 그런 페이스북 메시지는 제발 자제해 달라. 얼마 전에 그 뭐 자기 거기 유로 회원 사이트에다가 막 그러려고 그랬죠. 힘 빠지고 화가 난다. 도대체 이런 이상한 페이스북 글이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문재인에게 막 대듭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원죄가 있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반성이나 치열한 투쟁 없이 한가롭게 신선노름하는 것은 당원과 국민을 분노하게 한다. 친명계를 분노하게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때 이 대책위원회, 뇌물사건 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줘서 이재명은 문재인을 막 도왔는데 문재인은 왜 이재명이 징역형 받았는데 한마디도 없느냐. 그것과 조금 전에 이 이야기를 했던 최민희가 이야기했던 비명계 움직이면 죽는다.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비명계가 저희 뭐 삼총 해가지고 막 나타나고 한다고 바짝 긴장하고 있는 자 그런 상황에서 움직이면 죽는다 하는데 상김 삼총의 정점에는 문재인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조국당의 조국도 문재인과 아주 가깝죠. 이재명보다는 문재인과 훨씬 가깝죠. 민정수석도 시켜주고 법무부 장관도 시켜주고 또 마음의 빚이 있다 뭐 이렇게 해주고 문재인과 가깝습니다. 그런데 조국도 이번에 이재명 1심 선고에 나온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국이 1심 징역형에 대해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말로 싸우는 것이다.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일부 허위가 있을 수 있다. 지금 이재명은 허위사실 공표죄입니다. 허위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이자
21대 국회 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 어떻게 보면은 막 이재명 편을 들고 감싸는 것 같지만은 전제가 있죠. 허위가 있다. 허위 사실 공표한 거다. 그것은 맞는 것 아닌가. 진짜 저기 허위 거짓말 했다. 이렇게 전제를 해버렸죠.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이 받고 있는 두 가지 혐의, 고 김문기에서 몰랐다. 그리고 백천동 4단계 상향 조정이 국토부 압력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걸 가지고 허위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짜깁게 하고 있다. 허위 사실 안 했다. 공표 안 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국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걸 전제로 마치 감싸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미묘하죠. 그래서 친명계 쪽에서는 제1야당 대표가 억울한 상황을 당했는데 우군이라는 당이 우군이라는 당, 조국당이 미운 신호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썰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최민희가 이야기한 건 내 손에 죽는다. 그 대상은 문재인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